10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1 더하기 i를 근으로 갖는 4차 방정식 이것이 실근을 갖도록 하는 자연수 k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주어진 개수 들여다봤더니 전부 실수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1 더하기 i의 켤레인 1-i도 근이 되겠습니다. 1 더하기 i하고 1-i를 두 근으로 갖는 2차 방정식을 만들면 마이너스 2x 더하기 2는 0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주어진 4차식은 이 2차식으로 나누어 떨어지니까 개수 비교 한번 해보겠습니다. x 4제곱 더하기 2x 세제곱하고 식을 한번 그대로 옮겨 써보겠습니다. 더하기 계속 써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4-kx 하고 표현이 되고 더하기 2k가 이 주어진 식으로 나누어 떨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2하고 개수 비교해 보겠습니다. 최고차항의 개수 x 4제곱이니까 x제곱으로 시작하고 3차항이 2x 세제곱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마이너스 2x 세제곱이니까 4x 세제곱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4x 해주고 상수항 2k니까 더하기 k하고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습니까? 이 식은 허근을 갖고 문제에서 실근을 갖도록 하라. 그러면 주어진 이 2차 방정식이 실근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판별식 짝수 공식을 써보겠습니다. 판별식을 써주면 b제곱 마이너스 ac가 0 이상이 되어야 하니까 따라서 k의 범위는 4보다 작거나 같고 4보다 작거나 같은 자연수는 모두 4개가 되겠습니다. 10번 문제는 4차 방정식 문제가 되겠습니다. 11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11번 문제를 보시면 5차 방정식 이것의 허근에 대한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만을 고르는 그느드 문제가 되겠습니다. 5차 방정식이 주어져 있습니다. 홀수차 방정식은 조립제법으로 적어도 한 번 인수분해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것이 0이 되게 하는 x값을 체크를 해주면 2를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그러면 1 내려오고 2가 돼서 0이 되고 0이고 1이고 2고 0이고 0이고 1이고 2가 돼서 조립제법으로 인수분해가 한 번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좀 오른쪽에다 써보겠습니다. x-2 그리고 x 4제곱 더하기 x제곱 더하기 1하고 인수분해 되는데 한 번 더 인수분해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기차식해서 보기차식해서 x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1 그리고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은 0 하고 인수분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도 허근 나오고 여기서도 허근 나와서 두 가지 허근을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여기를 먼저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x 더하기 1을 한번 곱하면 x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1은 x 세제곱 더하기 1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것의 한 허근을 알파라고 하면 알파의 세제곱은 마이너스 1이 되고 알파 제곱 더하기 알파 더하기 1은 0 하고 또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알파 제곱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1은 0이 되고 알파 더하기 알파 반은 또 1이고 알파 곱하기 알파 바도 1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쪽에서도 허근이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x-1을 한번 곱해주면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은 x 세제곱 마이너스 1은 0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한 허근을 베타라고 하면 베타의 세제곱은 1 하고 표현되고 베타 제곱 더하기 베타 더하기 1은 0 그리고 허근 혈렉은 베타 더하기 베타 바를 해주면 마이너스 1 베타 곱하기 베타 바를 하면 1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그느드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기억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모든 허근의 곱이 마이너스 1인가 하고 물었습니다. 여기서 나타나는 두 허근 알파 알파바, 여기서 나타나는 두 허근 베타 베타바라고 했습니다. 모든 4개의 허근이 표현이 되어 있는데 알파 알파바 곱하기 베타 베타바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위에도 1이고 아래도 1이어서 모든 허근의 곱은 1이니까 기억은 성립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니은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니은을 보시면 서로 다른 두 허근 알파, 베타에 대해서 서로 켤레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다음 등식이 성립하는가 하고 물었습니다. 켤레가 아니니까 여기 알파 데려오고 여기 베타 데려오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알파 제곱 더하기 1 곱하기 베타 제곱 더하기 2를 하라고 했는데 어떻습니까? 알파 제곱 더하기 1은 알파 하고 표현되고 베타 제곱 더하기 1은 마이너스 베타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마이너스 알파 베타 해서 니은은 참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디귿이 성립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디귿을 보시면 한 허근을 감마라고 했습니다. 다음 등식이 성립하는가 조사하라고 했습니다. 감마가 알파인 경우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알파의 100제곱을 해줘야 되는데 알파의 100제곱은 세제곱을 기준으로 표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33제곱 해주고 알파가 하나 남는데 알파 세제곱은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알파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알파의 80제곱 한번 해보겠습니다. 80제곱은 알파의 세제곱에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러면 20, 6, 3, 18에서 알파 제곱이 남겠습니다. 짝수 제곱이니까 여기는 그대로 알파 제곱하고 남고 알파의 54제곱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알파의 세제곱에 18 해주면 18제곱 해주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1의 짝수 제곱이니까 1하고 나타나겠습니다. 알파의 28제곱은 알파의 세제곱에 93, 27 해서 알파가 남는데 홀수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알파하고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대입해서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대로 온다고 했습니다. 마이너스 알파 하고 남고 그 다음엔 2배를 하라고 했습니다. 2알파 제곱하고 정리가 되고 그 다음엔 3배를 해주니까 더하기 3 그리고 여기도 2배를 하라고 했습니다. 마이너스 2알파 그리고 알파 제곱 한 번 더 써줘야 되겠습니다. 알파 제곱하고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알파는 3개가 되겠습니다. 3배의 알파 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3알파 해주니까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3 이렇게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알파 제곱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1은 0이니까 이 값은 0이 되겠습니다. 알파에 대해서는 성립하지 않으니까 베타도 대입해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베타도 같은 방법으로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베타의 세제곱은 1이니까 이거 전부 양수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는 그냥 베타하고 표현되고 이 경우도 베타 제곱 그리고 여기는 1 그리고 여기도 베타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또 베타에 대해서 다시 정리를 해주면 여기는 베타가 되고 여기는 2배가 되겠습니다. 이 베타 제곱 아래는 3배가 되고 밑에도 2배가 되고 베타 제곱이 한 번 더 더해지겠습니다. 계산해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베타 세제곱 3배의 베타 제곱하고 나타나니까 베타 제곱 그리고 3베타 그리고 더하기 3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베타 제곱 더하기 베타 더하기 1이 0이니까 이 값도 0이 되겠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디귿도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1번 문제는 세제곱해서 1이 되고 세제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는 허근을 활용하는 오차 방정식 문제가 되겠습니다. 12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12번 문제를 보시면 서로 다른 두 자연수 AB에 대하여 이차함수 fx와 직선 gx가 두 점 AB에서 만나겠습니다. fx가 아래 조건 간 r을 만족시킬 때 f11의 값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조건 r을 먼저 보시면 fx의 최고차항의 개수가 자연수다 했습니다. 따라서 아래로 볼록하고 생겼고 이 직선 어떻습니까? 두 점의 좌표를 들여다봤더니 a, 1-a, b, 1-b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직선 gx는 어떻습니까? gx는 y는 1-x라는 직선이구나 라는 것을 금방 알겠습니다. 이 fx 2차 함수 아래로 볼록해서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2차 함수하고 직선을 연립한 방정식 fx-gx = 0이 되게 하는
그러한 x는 몇이라는 뜻입니까? a하고 b가 있다라는 뜻이고 2차 방정식이니까 두근하고 딱 맞겠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fx-gx 어떻게 표현하겠습니까? gx는 대입해서 -1 더하기 x라고 하고 최고차항의 개수 k라고 하고 그리고 x-a, x-b 하고 쓰겠습니다. k는 뭐가 되겠습니까? 물론 a, b도 자연수이지만 k도 자연수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번에 이제 뭘 해보겠습니까? 조건 가를 활용해 보겠습니다. x에 -2를 한번 대입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f-2는 15니까 15 -1 -2는 하고 계속 한번 대입해서 써보겠습니다. -2 -b 하고 표현이 되는데 오른쪽 식을 왼쪽으로 좀 가져와서 정리를 해주면 a 더하기 2 그리고 b 더하기 2가 되고 왼쪽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12하고 표현이 되는데 2 곱하기 2 곱하기 3하고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a 더하기 2, b 더하기 2 들여다보면 둘 다 자연수라고 했습니다. 이것도 3 이상, 이것도 3 이상. 3 이상인 두 수의 곱으로 표현되어야 하니까 하나는 3, 하나는 4 순서 고려하지 않고 한쪽으로 써보겠습니다. 그러면 k는 몇이어야 되겠습니까? k는 1하고 나타나고 이것이 3이면 a는 1이고 이것이 4면 b는 2하고 결정이 되겠습니다. 즉 fx는 어떻다는 뜻이 되겠습니까? fx는 해서 이 직선을 오른쪽에 넘겨서 써보겠습니다. 그러면 x-1, x-2 그리고 -x 더하기 1 하고 넘어오겠습니다. f11의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11을 대입하면 10 곱하기 9 그리고 -10 해서 정답은 80이 되겠습니다. 12번은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 문제가 되겠습니다. 13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13번 문제를 보시면 복소수 z에 대하여 보기에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는 그네드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4제곱이 양수가 되도록 4제곱이 음수가 되도록 8제곱이 실수가 되도록 했습니다. 8제곱까지 가야 되니까 4제곱까지 한번 정보를 끌어가 보겠습니다. 일단 z를 실수 부분하고 허수 부분으로 나눠 보겠습니다. 그러면 2k 더하기 2k-1 그리고 더하기 k 더하기 2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제곱 한번 해보겠습니다. z제곱을 하면 이거 제곱에서 이거 제곱을 빼줘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4k제곱 -4k 더하기 1에서 -k제곱 -4k -4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3k제곱 -8k 그리고 -3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이것은 3k 더하기 1 그리고 k-3으로 인수분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인수분해된 식으로 그대로 가보겠습니다. 3k 더하기 1 그리고 k-3 하고 표현이 되고 허수 부분은 2배의 k-1 그리고 k 더하기 2i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우리 z 4제곱까지 간다고 했습니다. z 4제곱은 하고 표현을 해주면 이거 제곱에서 이거 제곱을 빼겠습니다. 3k 더하기 1의 제곱하고 나타나고 k-3의 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4배의 k-1제곱 k 더하기 2제곱하고 나타나고 그리고 더하기 4배의 3k 더하기 1 하고 그대로 곱하기 한번 주르륵 써보겠습니다. k-1 여기 2k-1인데 다시 한번 쓰겠습니다. 2k-1로 제가 여기 다 고쳐놨습니다. 그러면 여기도 2k-1 하고 오고 k 더하기 2i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억, 니은 먼저 체크해 보겠습니다. 기억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z4제곱이 양수가 되도록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z4제곱이 양수다. 그러면 허수 부분이 0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0이 되게 하는 값이 -3분의 1, 3, 2분의 1, -2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럼 K를 택하면 이쪽이 0이거나 이쪽이 0이다 라는 사실을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양수가 돼야 되니까 어떻습니까? 이쪽이 0이 되게 하는 K를 체크를 해주면 양수하고 남겠습니다. 따라서 만족하는 K는
2분의 2라고 k는 2분의 1 또는 마이너스 2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2분의 1하고 마이너스 2를 곱했더니 마이너스 1하고 기억은 참이 되겠습니다. 기억은 성립하고 그러면 밑에 있는 니은을 바로 보시면 이번에는 음수가 됐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전히 실수다라는 뜻이니까 허수 부분이 0이 되는 수를 데려와서 음수가 되게 하려면 이쪽이 0이 돼서 이쪽 음수만 남겨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만족하는 k를 체크를 하면 어떻습니까? 마이너스 3분의 1하고 3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3분의 1하고 3을 곱했더니 마이너스 1과 같지 않겠습니다. 따라서 니은은 성립하지 않겠습니다. 이번엔 디귿을 한번 조사해 보겠습니다. 디귿을 보시면 8제곱이 실수가 되도록 했습니다. 이거 8제곱 하라고 했습니다. 이거 제곱을 해야 되는데 실수가 되려면 어떻습니까? 허수 부분이 또 0이 돼야 되는데 허수 부분은 2배의 이거 곱하기 이거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것이 0이거나 이것이 0이면 되는데 이것이 0인 경우는 우리 4개 다 찾아놨습니다. 따라서 이것이 0이 되는 경우만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제곱 마이너스 제곱해서 인수분해 형태로 가보겠습니다. 이 안에 것의 제곱을 꺼내 놓으면 이거 곱하기 이거는 어디 있습니까? 여기 우리 앞에 정리해 놨습니다. 3k제곱 마이너스 8k 더하기 마이너스 3을 데려오겠습니다. 3k제곱 마이너스 8k 마이너스 3의 제곱하고 나타나고 그 다음에 이것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거 전개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밑에다 한번 써보겠습니다. 일단 2배를 해줘야 되고 전개해주면 2k제곱하고 나타나고 마이너스 해주니까 더하기 3k 마이너스 2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대입해서 정리를 해주면 4k제곱하고 나타나고 더하기 6k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4하고 제곱 형태가 되겠습니다. 인수분해 한번 해보겠습니다. 인수분해 한번 해주면 합차 공식을 써보겠습니다. 한 번 더 해주면 7k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7하고 나타나고 한번 빼보겠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k제곱 마이너스 14k 더하기 1은 0하고 나타나겠습니다. 따라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7k제곱 마이너스 2k 그리고 마이너스 7은 0이다라는 2차 방정식하고 k제곱 마이너스 14k 마이너스 1은 0하고 나타나겠습니다. 둘 다 어떻습니까? 판별식 써보면 이것도 판별식이 0보다 크고 이것도 판별식이 0보다 크다라는 걸 알겠습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어떻습니까? 따라서 만족하는 k값은 제가 근해 공식을 조금 써놨습니다. 여기 2개, 여기 2개, 그리고 여기에 나타나는 4개 해서 총 8개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디귿도 참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 기억 디귿이 되겠습니다. 13번 문제는 복소수의 거듭제곱 문제가 되겠습니다. 14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14번 문제를 보시면 x에 대한 다항식 fx를 x-2제곱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 x-1의 세제곱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각각 주어져 있습니다. 이 fx를 이 x-2제곱과 x-1의 세제곱의 곱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 rx를 구하는 과정의 일부가 되겠습니다. 이 빈칸을 채워가면서 아래식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fx는 하고 한번 써보겠습니다. fx는 x-2의 제곱 그리고 x-1의 세제곱으로 나누라고 했습니다. 몫을 q1x 그리고 나머지를 rx 하고 한번 써볼 텐데요. 이 rx는 몇 차식이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이것은 4차식이 되겠습니다. 이 4차식 rx를 x-1의 세제곱으로 나누라고 했습니다. 그럼 몫이 qx이고 나머지는 ax라고 했는데 ax 어떻습니까? ax는 뭐가 되겠습니까?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rx를 x-1의 세제곱으로 나눈 나머지 체크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fx 여기서는 x-1의 세제곱으로 나누어 떨어지기 때문에 결국 나머지는 여기서 생기겠습니다. 그러면 fx를 x-1의 세제곱으로 나눈 나머지는 rx를 x-1의 세제곱으로 나눈 나머지랑 같기 때문에 실제로 ax는 뭐가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마이너스 2x제곱 제가 한번 써보겠습니다. 마이너스 2x제곱 더하기 7x 마이너스 2구나 라는 사실을 알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써보겠습니다. 이것은 하고 쓰는데 x 마이너스 2의 제곱 그리고 x 마이너스 1의 세제곱 rx는 하고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rx는 x 마이너스 1의 세제곱 몫이 qx라고 했습니다. 나머지는 ax인데 한번 쓰고 가겠습니다. ax는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마이너스 2x제곱 마이너스 2x제곱 더하기 7x 마이너스 2라고 표현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밑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x-1의 세제곱을 x-2의 내림차순으로 나타냈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x-1의 세제곱을 x-2 더하기 1의 세제곱 형태로 바꾸어서 이거 더하기 1의 세제곱해서 전개해 놓은 것이다 라는 걸 알겠습니다. 그래서 x-2의 제곱 그리고 더하기 3배의 x-2 더하기 1 하고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또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나머지 ax도 x-2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정리하라고 했습니다. 이 경우는 조립제법을 계단 조립제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마이너스 2 그리고 7하고 마이너스 2라고 했습니다. 2로 나누는 나머지 체크하는 것이니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3 그리고 3이 6 해서 이 부분에 나머지는 4가 남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2로 해주겠습니다. 2로 한 번 더 해주면 마이너스 2가 또 그대로 내려오고 마이너스 4 그리고 이 부분은 마이너스 1이 남겠습니다. 이 계단 조립제법을 쓰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오른쪽으로 조금 넘겨놓고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x-1의 세제곱도 이 식을 대입해서 한번 정리를 해주면 x-2의 세제곱 그리고 3x-2의 제곱 그리고 더하기 3x-2 더하기 1 그리고 몫은 qx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어떻습니까? rx 시작할 때 4차식이라고 했으니까 qx 1차식인 걸 알겠습니다. qx 1차식 하는데 전체적으로 x-2 하고 표현할 거니까 qx도 mx-2 더하기 n 하고 1차식으로 표현해 놓겠습니다. ax는 이 식을 표현하는데 여기 제가 정리해 놓은 조립제법을 이용해서 다시 한번 표현하면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의 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그리고 더하기 4하고 결정이 되겠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우리 여기 ax 이렇게 표현되어 있다라고 했으니까 a, b, c의 값을 알겠습니다. a는 마이너스 2가 되고 b는 마이너스 1이고 c는 4로 결정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rx를 x-2제곱으로 또 나누는데 그 나머지가 bx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bx 또 한번 조사해 볼 텐데요. 어떻습니까? rx를 x-2제곱으로 나눈 나머지 하고 물었습니다. fx는 이 부분은 x-2제곱으로 나누어 떨어지기 때문에 또 어떻습니까? fx를 x-2제곱으로 나눈 나머지는 결국 rx를 x-2제곱으로 나눈 나머지와 같겠습니다. 그 나머지 2x 더하기 1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bx는 2x 더하기 1이다 라는 사실을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이 주어진 식 rx에서 x-2제곱으로 나눈 나머지가 어떻게 표현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x-2제곱으로 나누어 떨어지는 이 경우 빼고 이렇게 곱해지면 나머지 하나 생기겠습니다. 따라서 bx는 하고 한번 써보겠습니다. 이렇게 생겨서 나머지 하나 생기고 이렇게 생기고 이렇게 생기겠습니다. 따라서
3n 하고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x-2도 남고 그리고 m 곱하기 x-2도 1차씩 나머지 상수항 n까지 데려오겠습니다. 밑에서는 어떻습니까? 여기 나누어 떨어지고 이 밑에 1차식 오른쪽에 1차식 x-2 더하기 4만 남겠습니다. 좀 정리해서 묶어보면 m 더하기 3n 그리고 마이너스 1 x-2 더하기 n 더하기 4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이 식의 값이 뭐라고 했습니까? 밑에 한번 써보겠습니다. 이것이 2x 더하기 1이라고 했는데 같은 형태로 좀 바꿔보겠습니다. x-2 더하기 5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이것이 5랑 같아야 되니까 n은 1이고 n이 1이면 m이 0이 되겠습니다. m은 0이고 n은 1하고 나타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qx가 뭐란 뜻입니까? 맞습니다. qx가 1이구나 라는 것도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마무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ax는 하고 한번 다시 써놓고 가겠습니다. ax는 마이너스 2x 제곱 더하기 7x 마이너스 2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a를 구하라. 그런데 a는 마이너스 2였으니까 마이너스 2를 대입해 보겠습니다. 마이너스 8, 마이너스 7이 14, 마이너스 2 하니까 마이너스 24 하고 결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bx는 하고 정리를 했는데 우리 2x 더하기 1인 건 안다고 했습니다. b에는 b를 대입하는데 마이너스 1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1 대입해주면 마이너스 2 더하기 1 해서 마이너스 1 하고 결정이 되고 이번에는 rx 한번 써보겠습니다. rx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rx는 이 식에 대입하고 bx는 1이라고 했습니다. qx는 1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rx는 x-1의 세제곱 마이너스 2x제곱 더하기 7x-2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rx, x자리에 c를 대입하라고 했습니다. c는 4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r4의 값을 계산을 해주면 대입 한번 해보겠습니다. 3, 3, 9, 3, 27이고 4를 대입하면 4, 4, 16, 마이너스 32, 7, 4, 28, 마이너스 2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계산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34에서 마이너스 6 해지니까 정답, 여기 값은 21하고 결정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마무리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24 그리고 마이너스 1 더하기 21을 하라고 했습니다. 정답은 마이너스 4가 되겠습니다. 14번 문제는 단단조립제법을 활용한 다항식의 나눗셈 문제가 되겠습니다. 단답형 3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세 자연수 ABC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값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조건 가나다를 보시면 어떻습니까? 여기 11, 13, 15만 바뀌고 구조가 똑같겠습니다. 따라서 이 11, 13, 15 자리를 제가 X로 한번 대입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4X 4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3X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5를 x제곱 더하기 1로 나눈 나머지를 체크해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겠습니다. 2차식으로 나누었으니까 나머지는 mx 더하기 n 하고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 나머지를 구하기 위해서 차수가 얼마 안 되니까 실제로 이 식을 이 식으로 나누어도 좋겠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보겠습니까? 일단 한 줄 썼으니까 x의 i를 한번 대입해 보겠습니다. x의 i를 대입해서 개수 비교할 텐데요. 유리개수 다항식을 유리개수 다항식으로 나누면 개수는 유리수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복소수 상등을 써보겠습니다. i를 대입해주면 여기는 4가 되고 여기는 더하기 3 그리고 마이너스 i 마이너스 5는 하고 표현되고 여기는 0이 되니까 mi 더하기 n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개수 비교해주면 m은 마이너스 1이 되고 n은 2 하고 결정이 돼서 나머지가 생기겠습니다. 그래서
나머지가 결정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x제곱 더하기 1qx 그리고 마이너스 x 더하기 2하고 나머지가 남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겠습니까? x에 11, 13, 15를 각각 대입 한번 해보겠습니다. x에 12를 대입하면 실제로 뭘로 나눈 나머지가 되겠습니까? 11제곱 더하기 1인데 122로 나눈 나머지를 체크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나누어 떨어지니까 이 부분을 들여다 볼 텐데요. 마이너스 11 더하기 2는 마이너스 9가 되겠습니다. 우리 나눈 나머지 하면 양수가 되어야 되니까 마이너스 122 하나 주고 더하기 122 마이너스 9로 이 부분에서 나머지를 찾겠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a는 몇이 되겠습니까? 122에서 9를 빼니까 113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x에 13을 한번 대입해 보겠습니다. x에 13이 들어가면 13제곱 더하기 1로 나눈 나머지인데 169에 1을 더하니까 170으로 나눈 나머지를 찾아라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13 더하기 2가 나머지가 되는데 마이너스 11 또 음수면 안 되니까 더하기 마이너스 170을 한번 주고 그 다음에 더하기 170 마이너스 11하고 계산해서 이 부분에서 나머지를 데려오겠습니다. 따라서 b의 값은 159하고 결정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x에 15를 한번 대입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15제곱 더하기 1로 나눈 나머지니까 225에서 226으로 나눈 나머지를 체크하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또 대입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15 더하기 2하고 표현이 되는데 마이너스 13이니까 또 마이너스 226을 하나 주고 더하기 226 마이너스 13 해서 이 부분에서 양의 나머지를 데려오겠습니다. 그러면 13을 빼주니까 213, C는 213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a 더하기 b 더하기 c를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113 더하기 159 더하기 213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485, 정답은 485가 되겠습니다. 3번 문제는 다항식 나눗셈을 활용한 자연수 나눗셈 문제가 되겠습니다. 논술형 3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3번 문제를 보시면 2차 방정식 이것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 할 때 2차 다항식 fx가 다음 조건 가나다를 만족시킨다고 했습니다. 그럴 때 f-1의 값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단 한번 써보겠습니다. x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1이 0의 두 근이 x 이퀄 알파 베타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뭐가 쫓아 나오겠습니까? 알파 더하기 베타는 3근계간 한번 써보겠습니다. 알파 베타의 곱은 1이고 또 어떻습니까? 알파 제곱 마이너스 3알파 더하기 1은 0이고 또 베타 제곱 마이너스 3베타 더하기 1도 0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하겠습니까? 가나를 조금 간단히 한번 변형해 보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f 괄호 안에 있는 이 식을 먼저 간단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3-베타분의 1은 하고 쓰는데 3-베타는 알파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것의 값은 알파분의 1이 되고 알파분의 1은 또 베타가 되는 걸 알겠습니다. 그러면 6-알파 제곱을 제가 뭐로 바꾸겠습니까? 이 내용이 어떻게 된 셈이 되겠습니까? 한번 다시 써보겠습니다. 따라서 1-베타분의 1 이것이 f베타가 되겠습니다. f베타하고 표현이 돼서 전체적으로 알파를 여기도 베타는 차수를 좀 낮춰보겠습니다. 알파를 베타로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6-알파 제곱은 해주는데 6-알파 제곱은 3알파-1이 되겠습니다. 대입해서 계산을 해주면 마이너스 3알파 하고 나타나고 더하기 7 하고 나타나는데 마이너스 3 알파 자리에 다시 1-
베타를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알파 자리에 3-베타를 다시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3-베타 더하기 7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6-알파 제곱은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3베타 그리고 마이너스 2 하고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오른쪽에 있는 베타 세제곱은 차수를 한번 낮춰보겠습니다. 그러면 베타 세제곱은 베타 곱하기 베타 제곱인데 베타 제곱은 3베타 마이너스 1 하고 또 대입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3베타 제곱 하니까 베타 제곱 자리에 또다시 3베타 마이너스 2를 대입하고 마이너스 베타 하고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8베타 마이너스 3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2배의 베타 세제곱 더하기 1은 어떻게 정리되겠습니까? 베타 세제곱 자리에 8베타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2 해서 16베타 마이너스 4 하고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주어진 조건 가가 어떻게 바뀌겠습니까? 가는 하고 한번 다시 써보겠습니다. 가는 6-알파 제곱은 3베타 마이너스 2라고 했습니다. 3베타 마이너스 2 그리고 f베타 하고 나타나고 오른쪽 식은 넘겨주면 마이너스 16베타 더하기 4는 0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나도 표현해 보겠습니다. 나는 어떻습니까? 알파, 베타 자리만 바뀐 셈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3알파 마이너스 2 그리고 F알파 하고 표현되고 마이너스 16알파 더하기 4는 0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두 식을 한꺼번에 제가 어떻게 쓰겠습니까? 알파, 베타 자리에 x로 바꾸면 3x 마이너스 2 그리고 fx 마이너스 16x 더하기 4는 0이라는 이 방정식의 두 근이 어떻게 표현된다는 셈이 되겠습니까? 알파, 베타로 표현된다라는 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주어진 식은 뭘로 나누어 떨어지겠습니까? x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1 이 식으로 나누어 떨어지겠습니다. 따라서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3x-2 fx 그리고 마이너스 16x 더하기 4는 하고 표현하는데 이거 몇 차식이 되겠습니까? 이거 3차식이 되겠습니다. fx 2차식이니까 이거 3차식이니까 오른쪽도 3차식으로 맞춰서 써보겠습니다.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1로 나누어 떨어지고 3차식이 돼야 되니까 mx 더하기 n이라고 써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미지수 mn만 찾으면 끝나겠습니다. 조건 다 한번 써보겠습니다. x에 0을 대입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x에 0을 한번 좌변 우변에 대입해 보겠습니다. 0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2고 f0이 1이니까 마이너스 2 더하기 4가 되겠습니다. 오른쪽에 0을 대입하면 n이 되니까 n은 2구나 라는 걸 알겠습니다. 또 어떻습니까? x에 3분의 2를 대입해 주면 좋겠습니다. x에 3분의 2도 대입해주면 여기 0이고 마이너스 3분의 32 하고 계산이 되고 4는 3분의 12 하고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른쪽은 어떻습니까? 여기는 9분의 4 하고 표현이 되고 마이너스 2 더하기 2라니까 빼기 1 그리고 3분의 2m 더하기 2 하고 정리가 되겠습니다. 계산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 좀 간단히 해보겠습니다. 3분의 20 하고 나타나고 여기는 마이너스 9분의 5 하고 나타나고 3분의 2m 더하기 2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더하기 되고 약분하면 4가 되고 또 약분하면 3이 돼서 12는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여기다가 좀 다시 써보겠습니다. 12는 3분의 2m 더하기 2 하고 결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2를 빼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10이 되고 그 다음에 2로 나눠주면 다시 5가 돼서 m은 15 하고 결정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다 끝났습니다. x에 몇을 대입하라고 했습니까? 마이너스 2를 대입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x에 마이너스 2를 대입해주면 마이너스 1 대입해주니까 마이너스 5, f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대입해주면 더하기 20 하고 계산이 되고 마이너스 1 대입해주면 여기는 5가 되고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1 대입해주면 마이너스 15 더하기 2하고 결정이 되겠습니다. 약분 한번 해보겠습니다. 5로 전체적으로 약분해주면 여기 4가 되고 여기 5가 지워지겠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여기 마이너스 13 해서 마이너스 17 마이너스 해주니까 f 마이너스 1은 17이다 라는 사실을 알겠습니다. 3번 문제는 2차 방정식의 근계관과 인수정리를 활용한 문제가 되겠습니다.